설거지하면서 보기 좋은 방송 고품격 뒷담화 2회 시작하겠습니다. 야! 고품격 뒷담화.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하나인 이제 마이 네임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. 거기 나온 배우를. 마이 네임 보셨어요? 아직 안 봤습니다. 네. 저도 안 봤어요. 왜 안 봤지? 이거 좋은데. 이거 저는 나름 좀 괜찮게 봤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오징어 게임보다 좀 더 좋았어요. 장르가 뭔데요? 이 누아르. 근데 여성 주인공을 좀 앞세운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죠. 누아르가 검정이란 뜻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두운 영화다.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, 많이 어둡나요? 예, 어두워요. 전체적으로 톤도 어둡고 내용도 어둡고 배드신도 어두워. 마이네임에서 오늘 좀 주목할 배우는 주인공인 한소희, 뭐 본명은 이소희고 그 배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고품격 뒷담화. 한소희가 이제 나름 얼짱이었어요. 그 얼짱의 어떤 전신도 얼짱이야. 김태희, 울산여고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출신이거든요. 이미 이제 김태희 배우가 이제 고등학생일 때도 엄청 뭐 예쁜 전설로 유명했는데 한소희 배우도 꿀리진 않는 것 같아요. 꽤 그래도 미인 소리 많이 듣고 그러다가 이제 울산 예술고등학교인가? 네, 거기로 이제 전학을 갔고 뭐 대학을 가진 않았어 가지고 미술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얼굴이 예쁘다 보니까 막 모델 제의도 받고 뭐 모델도 하고 막 그 되게 이제 일반적인 여학생들이랑은 조금 다른 삶을 산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 보니까 어쨌든 생계 문제도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좀 학업보다는 일을 좀 하지 않았나, 나이답지 않게. 대학을 갈 생각조차도 안 했던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상경을 해서 모델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. 뭐 아르바이트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광고 모델 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첫 광고부터 사실 좀 대박이 터져요. CJ 광고인데 뭐 그곳에 가면이라는 시리즈인 것 같아. 예를 들면 이제 되게 예쁜 여자친구와 조금 평범하게 생긴 남자친구가 뭐 레스토랑에 가요. 남자한테 되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. 난 그냥 오빠가 아무거나 시켜줘. 남자가 답을 찾아야 돼, 그때부터. 근데 이제 이거를 좀 평범한 여성이 하면 예를 들면 그렇게 막 곤란한 느낌이 안 드는데 되게 예쁜 사람이 해버리니까 이걸 채워줘야 돼, 막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. 웹툰 작가 침착맨이면 이런 경우에 그냥 햄버거집 간대요. 그래 저 여배우 누구냐 막 이런 말이 나왔고 뭐 과자, 건강식, 화장품, 술 빼고 다 했다는 뭐 얘기가 있어. 아무튼 광고 모델로 그렇게 좀 잘 되다가 SBS 다시 만나는 세계인가? 세계? 그 작품에 이제 나와서 이제 조연으로 연기를 처음으로 해보고 원래부터 배우의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광고 모델 하다가 어떤 기회가 찾아왔고 그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MBC 동꽃 들어가서 주연급의 역할을 했고 거기서도 불륜녀, 내연녀 역할. 근데 밉지만 밉지 않은. 감사합니다. 백일의 남군님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진 건 부부의 세계. 자식 못 보고 살 각오 정도는 했어야지.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. 부부의 세계는 좀 봤나요?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? 저는 봤어요. 부부의 세계 봤어요. 볼만하지. 그거 진짜 띵작인데. 거기서도 내연이었나요? 거기서 확실히 국민상간녀였어요. 거기서.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상간녀 중에 국민자가 붙을 만한 뭐 위력을 발휘했죠. 한소희라는 배우를 좀 각인시켜줄. 마지막 화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냥 막 강남 도는데 막 광고가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. 이미 떴구나 이 사람, 뭐 이 양반 떴구나 이런 생각 들었죠. 근데 그 뒤에 알고 있지만 네, 그거는 약간 로맨틱 멜로인데 약간 섹슈얼한 느낌이 있는 그렇게. 흥하지는 못한 거. 예, 그렇게 반응이 있진 않았죠. 뭐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이걸 왜 했을까? 근데 너 원망은 안 할게.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. 사실 미모는 여기서가 짱이야. 여기서가 여기 너무 매력적이고 얼굴 자체는 여기가 너무 매력적으로 나와요. 카메라를 씹어. 이거 뭐 반사판을 그냥 몇 개를 갖다 댄 거야. 그냥 막 빛이 나 막. 또 나가지고 노는 게 재밌어? 이거는 우리나라에서
이 롤코물, 멜로물이 지금 계속 반응이 별로 그냥 그렇거든요.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. 약간 생각해보면 한국판 멜로는 현실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판타지물이 좀 더 사람들에게 근데 요즘 들어서 오징어 게임 딱 나오고 좀 세계적으로 한국 이 롤코 멜로가 또 반응이 또 좀 있어요.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자마자 눈이 좀 맞는다 그럼 바로 그냥 해버리는 거야. 배드심 바로 1화에. 근데 우리나라는 10회까지 손잡아요. 뭐 키스도 그때 겨우 하고 막 16화에 키스하면서 이루어지면서 끝나는 거. 그 세밀하게 감정을 막 이렇게 쫓죠. 뭐 그 알콩달콩한 걸 우리나라는 많이 잡아내면 그거를 1화에 끝내지. 외국 드라마는. 고품격 뒷담화. 마이네임의 좀 간단한 소개 설명.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좀 애매한데 톤은 되게 영화인데 분량은 드라마인 뭐 그런 작품인데 뻔한 뻔이라고 해야 되나? 꾸민 듯 안 꾸민 듯 뭐 이런 것처럼 뻔한 듯 안 뻔한 듯 결과적으로는 뻔한 결말을 맞이하는 결과는 좀 뻔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 결과로 가는 과정은 그래도 들 뻔했던 것 같아요. 약하게 줄거리 좀 아버지가 있는데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가 눈앞에서 죽어. 아버지가 죽인 사람을 복수해야겠다.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진실을 알고 그 또 진실에 맞는 또 복수를 하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. 무간도 봤나요? 무간도? 봤죠. 유덕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. 유덕화. 네, 조직원인데 이제 경찰이 돼서 이런 거를 좀 정보를 흘리는. 마이네임에는 양조위는 없나요? 예, 없어요. 마이네임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캐릭터가 있나요? 여기 간지나는 배우들 너무 많아. 사실 간지나는 역할들이. 일단 박희순 배우가 연기한 최무진? 마약만 안 만들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. 마약을 만들고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래서 문제인 거지 사실 그것만 안 하면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. 너무 큰 문제죠. 그게 큰 문제인데 아무튼 그 밑에 있는 태주라는 아무튼 그 인물도 되게 묵묵히 상관을 보좌하는 좀 있고 장률이라고 있어요. 배우 장률. 거기 간지나고 안보현 김상호 배우도 그렇고 이건 좋았어. 사실 여성 느와르가 별로 없잖아요. 그쵸. 차이나타운이나 아니면 옛날에 봤던 악녀 같은 게 생각나는 그런 느낌인가요? 차이나타운은 김혜수 배우 역할을 하기엔 지금 김혜수 배우가 너무 나이가 많고 약간 김고은 느낌 좀 있네요. 좀 겹친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근데 여기는 싸움을 너무 잘해. 그게 좀 간지예요. 그래서 한국의 샤를리즈 테론이라고 부를만한 그런 제목이다. 액션이 이번엔 진짜 좋습니다. 왜냐하면 스칼렛 요한슨이 한 이제 블랙 위도우 체급 거를 보면 남자랑 여자랑 이제 딱 대치하는 씬에서 남자가 봐주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들어. 확 하면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어찌되고 얘가 주인공이니까 좀 느릿느릿 싸워주는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. 이거는 좀 신체적 한계가 좀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비교적 그거보다 완화됐다. 블랙 위도우의 액션보다 한소희 배우가 그만큼 액션을 좀 잘한 거죠. 좀 날렵하게 3개월 동안 이제 액션 스쿨에서 훈련을 했다고 하고 주먹을 이렇게 치는데 이쪽에서도 오니까 피하면서 이쪽 엘보로 딱 피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때린다고 해야 되나? 이게 잡혔나? 이렇게 때려. 아무튼 명치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뭐 관자놀이나 이렇게 치명상을 입히는 뭐 성기라든가 뭐 복부라 이런 데라든가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잘 가격하고 아무튼 좀 액션을 너무 잘했습니다. 국내 여배우의 그런 액션을 소화하는 또 다른 캐릭터들이 이시영, 김세정 정도 있거든요. 증명한 사람은. 그리고 이 씬이 있어요. 집에서 풀업이라고 하나? 이 철봉 하나 들고 쫙 완전히 여기서 아래에서 쭉 올라가는 거? 와이어 달고 했대요. 어찌되건 그 씬도 되게 좀 멋있게 나오고. 아까 알고 있지만에서 가장 예쁜 모습의 한소희였다면 이번 마이네임잇의 한소희는 좀 어떤 예쁘다는 칭찬에 있어서 전혀 어떤 반응이 없는 느낌을 좀 받았어. 인터뷰할 때나 뭐 이럴 때 뭐 보면은 누군가 자신을 예쁘다고 했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지겨워 하면서 귀찮은데 이렇게 좀 넘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 말은 예쁜 거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었거든요. 그만큼 뭐 예쁘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좀 잘 받아들인 상태. 근데 연기평에 대해서 더 좀 갈구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 역할은 사실 화장을 하면 좀 안 되는 역할이에요. 어찌됐건 여형사가 막 화장 너무 예쁘게 하고 다니면 복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물인데 립밤도 안 발라요. 그래서 인터뷰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립밤이라도 좀 바를 걸 그랬나?
그런 여기가 새끼 없어. 그러니까는 그거조차 안 하니까 생기가 없는 사람 같고 죽어 있는 풀 같은 느낌이 이렇게 싹 있어요. 그 인물에.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인물이 더 잘 살아나죠. 그런데도 예뻤다. 솔직히 여기서 뭐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들어요. 왜냐면 살도 좀 10kg를 찌었대요. 이거 하면서 얼굴도 약간 토실토실 올라와 있어요. 알고 있지만에 비하면 좀 아니에요. 한소희의 연기는 좀 어떤 편이에요? 부부의 세계를 봤는데 초반부에는 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. 막 되게 잘한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실력에 비해 좋은 캐릭터를 맡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근데 중후반 넘어가면서 특히 한 6화가 되게 온갖 실토가 다 나오고 막 폭로 치정이 다 나오는 막 어찌됐건 그걸 지나면서부터 좀 연기적으로 뭔가 톤이 안정된 느낌? 뭐 잘 흘러간다. 이 스며들었다. 그리고 후반부에 어떤 씬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박해준 배우 이태우?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. 거기랑 이제 대치 씬에서의 어떤 감정 연기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정말 되게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 되게 잘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마이네임에서는 처음부터 이미 좀 세팅이 되게 잘 돼 있어요. 이 역할을 딱 받아들이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복수를 시작해서 이제 후반부까지 사실 거의 끌고 가는 역할인데 좀 분량도 많고 감정씬도 많고 막 액션도 많고 그러니까 힘든 씬이 되게 많은데 이 정도면 매우 잘한 거죠. 증명을 한 거예요. 고품격 뒷담화. 부부의 세계 끝나고 인터뷰했을 때 나는 여다경을 버리는 것이 이제 나한테 숙제다. 어찌됐건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게 이제 배우의 숙제인데 그걸 이제 작품으로 잘 뛰어넘으면 선순환이 되는 거고 이제 유명 배우들이 이제 그렇게 가는데 한소희는 꽤나 빨리 두 번째 작품 만에 나름 여다경에서 윤지우로 좀 바꿔낸 거예요. 성공적인 변화를 한 거죠. 변신을 한 거죠. 막 부부의 세계나 다른 그 이미지가 국민은 상관이라 했는데 이 장르는 액션이잖아요. 네. 감독 입장에서 캐스팅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. 이 배우를 상간 내연녀의 어떤 느낌이 뭐냐면 날카로운 예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작가 인터뷰를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까 작가님 이름을 모르겠는데 딱 한소희한테 이렇게 좀 캐스팅 제안을 했을 때 바로 하겠다라는 말 듣고 되게 벅찬 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해줘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한소희도 1, 2화 대본을 보고 그냥 간 거였고 그때 감독님이 연습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어봤대요. 작품 하면은 이 훈련을 해야 된다. 액션 훈련을 빡시게 해야 된다.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너가 예쁜 역할은 많이 할 텐데 이렇게 좀 예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역할은 아마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내가 이런 역할 많이 해봤다. 이런 장르를 많이 해봤다. 이분이 인간수업, 뭐 옛날로 가면 개늑시, MBC 내에서 굵직한 작품 많이 하신 분이에요. 이분이 문제야라고 불릴 정도로 이 저 업계에 감동을 나름 받았나 봐요. 되게 좋았나 봐요. 보면 약간 악에 바친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. 부부의 세계도 보면 그 느낌 때문에 캐스팅을 한 거 같아요. 예리해. 악에 바친 느낌이 삶에 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찌됐건 부모의 사랑을 받기 아주 그러니까 화목하게 받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외할머니한테는 되게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돼서 외할머니한테 효도하고 싶다라는 말도 많이 했어요. 이 어린 나이에 나와서 사회에 바로 부딪힌 거잖아. 어떤 뭐 대학교나 뭐 이런 어떤 보호에 한 번쯤 거쳐가는 기간 없이 바로 이 냉혹한 사회에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아마 나름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꽤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보면 타투나 이런 거 보면 뭐 장난 없단 말이에요. 뭐 뒤에 매력적인 외모를 좀 일부러 망가뜨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악에 바친 느낌이 그 감성에 아직도 조금은 있는 것 같은 지금 뭐 굉장히 강하진 않지만 사투리도 잘 써요. 인터뷰하다가 뭔가 자기가 삐리 꽂히면 물산 사투리가 막 나오더라고. 이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배드신으로 좀 고초 아닌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? 그거는 뭐 저는 배드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바들을 하고 배드신이 뭐 그렇게 뭐 대놓고 뭐 굉장히 묘사가 진했던 배드신이면 모르겠는데 좀 멀리서 좀 했고 그리고 작품 그 연결로 봤을 때 앞부분 뒷부분이랑 봤을 때 저는 필요하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많아요. 아니 필요했다라고 해석할 부분이 그 안보현 배우가 이제 경찰 선배인데 여기 이렇게 이쪽 상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오른손에. 근데 아버지도 이 상처가 이렇게 있어. 그 메타포 같거든요. 아버지 역할을 해요 안보현 배우가 이제.
조필두라는 역할인데 이에 대한 어떤 결핍, 사랑, 그 아버지를 잃었잖아. 나 때문에 어떤 죽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이 남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. 이 감정이 사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남자한테 뭔가를 좀 깊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난 있을 것 같거든요. 복수심으로 이렇게 딱 지탱하고 있던 사람이 딱 허물어질 만한 그 앞신이 있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배우가 죽어요. 그냥 더 복수를 하게 됐지, 상대한테.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배드신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부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질문이 좀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제가 한 질문은 아닌데 본인조차 뭐 몰랐다고는 했어요. 근데 어찌됐건 협의가 있었고 고민도 되게 많았고 나름의 토론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현장에서. 근데 어찌됐건 하자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고 한소희 배우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. 사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. 인간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했지 이걸 사랑이라서 복수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이 신념이 뭐 흔들리거나 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진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들 다 각자만의 해석으로 그 씬을 좀 생각하고 연기한 거 아닌가. 오프라인으로 만난 한소희는 어떤 캐릭터였나요? 네, 좀 약간 선모습 같았어요. 제 기준, 제가 느꼈을 때는. 털털하구나. 네, 소탈하고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들어와. 까짜는 잘 안 쓰죠.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오지. 안녕하십니까 이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. 당차고 약간 친구들은 그 알고 있지만이나 여다경 역할 부부의 세계요. 이거 보면 되게 못 보겠다고 했대요. 어찌됐든 사랑하고 막 알콩달콩하고 하는 이 꼬라지를 못 보는 거야 친구들은. 그런 애가 얘가 내가 알고 있는 얘가 있는데 근데 마이네임은 잘 봤대요. 사랑을 안 하니까 볼만한 거지. 어떤 삶을 살아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캐릭터일까를 생각해보면 약간 남자답게 한잔하자 막 이런 타입이 좀 아닐까. 뭐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좀 굉장히 솔직했고 기억에 남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부부의 세계 인터뷰할 때는 이 타투 논란을 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슈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소속사 홍보랑 좀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.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로 뭐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. 타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인터뷰할 때 기자님들한테 질문 안 해달라고 하면 질문 안 해주시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.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막을 수 없다. 좀 답안지를 좀 만들어라. 한소희 배우한테 말해서 이 답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하면은 그러면 문제 안 된다. 정면 돌파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딱 그런 멘트가 좀 나왔어요. 뭐 그 모습 타투를 하고 담배를 피는 모습도 나고 그 모습이 있어 지금의 나로 또 있고 나도 있다는 뭐 그때를 후회하지 않는다.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. 잘했다 인터뷰. 그런 추억이 있죠. 그 일탈이지 학폭은 아니니까. 네, 학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진솔해보여서 좋았는데. 그렇죠. 그래서 잘한 거죠. 요런 반응을 끌어낸 거니까. 예. 확실히 주연급의 배우인가요? 요번에 마이네임으로 증명을 한 것 같아요. 이제는 원톱으로 흥행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줬잖아요. 뭐 이제 콧대 높아질 일만 남았지. 본인도 계속 이렇게 다음도 액션을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잘 맞는다고. 제가 봤을 때는 아까워서라도 한두 번 더 하지 않을까.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배웠어.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몸을 다부지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운동도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은 한대요. 아까워서라도 나는 한두 번 더 해야 돼. 앞으로의 한소희가 어떤 배역을 소화하면 참 좋을지. 사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분은 맞는다. 사랑을 하더라도 좀 이상해야 돼. 좀 이렇게 알콩달콩 이 한국식 K-롤코 같은 느낌은 안 되고 그 감성이 좀 없는 사람 같아요.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연애의 온도라고 보셨어요? 그 김민희 나온 거기는 그냥 뭐 없거든요. 그냥 쌍욕 받고 그냥 뭐 그런 류의 사랑이면은 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박찬욱 감독이랑 한번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박찬욱 감독이 좋아하는 어떤 강인한 여성상에 어울리는. 한소희 한 줄 평 부탁드려요. 왜 생각 안 했지? 안 한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더 했다. 말했어요. 안 했어. 어떻게? 한소희는 한소희는 한국의 샤를리즈 테론이다. 아, 매드맥스 부도에 들어 거기서 보면 막 장난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눈빛이 막 살아 있거든요. 근데
그 느낌이 좀 있어요. 한국의 샬리처럼 없다. 여기 아직은 지금 비벼볼 상대가 없어. 고품격 뒷담화. 저희 마지막 코너죠. 그 윤지우 혹은 오지혜에게 영상 편지 카메라 보면서 띄워주세요. 난 왜 이거를 잊었었나 몰라. 우리가 했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. 지우씨, 그대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네요. 아버지도 선배도. 제가 있어요. 어디 있나요? 어디 있나요? 그 고품격 뒷담화는 계속 될 건데요.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아요? 그렇죠. 예, 댓글에다가 원하는 배우나 작품 이렇게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취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댓글이 없어요.